대한항공 폭파 사건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게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987년에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나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시켰다는 말이 없어요. 김정일이 시켰다는 거 없어요. 아웅산 사건도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얀마에서 폭파 사건이 일어났다. 남북관계가 긴장되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범인이 없어요. 폭파 사건이라고 적지도 안 했어요. 뭐라고 적었냐. 폭발 사건이라고 했어요. 폭발. 가스 폭발 사건. 이것을 예를 몇 개 들었지만 주로 김정일이가 한 나쁜 짓은 안 가르치고 대한민국이 한 실수는 가르치고 나라를 세우는데 희생된 사람들은 안 가르치고 미국이 여기 와서 5만 명 죽었다는 것은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변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퀴즈 내는 식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대학생들한테 여기서 미군이 몇 명 죽었는지 아느냐? 많이 잡는 사람이 5천 명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5천 명. 미군이 지금 이라크에 가서 5천 명이 죽었으니까 500명 죽었다는 사람 많습니다. 500명. 비행기 하나 떨어진 희생자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 말소 작업을 좌익들이 해왔어요. 기억 말소. 그래서 북한 동포가 저렇게 못 사는 것 또 다 덮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별장치가 마비된 것입니다. 기억장치가 마비되면은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억장치가 마비되고 식별장치가 마비돼가지고 피하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국가는 치매에 걸리는 거죠. 치매. 뭐 치매가 딴 겁니까? 아들이 와도 손님 온 줄 아는 거. 이게 치매 상태 아닙니까? 저기 와도 친구가 온 줄 아는 사람들. 문제는 미래 세대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은 조금 덜 억울할 텐데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40대, 30대, 20대가 지금 역사적 치매에 걸려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애국운동을 아스팔트에서부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12월 19일 선거에서는 총 한 방 안 쏘고 정권을 바꿔 놓았습니다. 좌익으로 갔던 정권을 다시 우파로 돌려놓는 데는 후진국에서는 보통 군사 쿠데타나 암살이 들어가는데 한국은 민주주의의 힘으로서 바꿔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집회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군대가 지켜주는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발 뻗고 편안하게 살면서 해외여행이나 하면서 노후를 즐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지난 1년은 좌절과 울분의 세월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뽑아놓은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나는 이념이 될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좌익들하고 잘 지내보겠다라고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좌익들은 누가 약하고 누가 강한지를 잘 압니다. 좌익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잘 속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좌익들의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좌익들이 권총 들고 다니면서 테러하진 않아요. 기껏 한다는 게 저 쓰레기통 들고 나와가지고 한 달 전에 여기 쓰레기통 집어 던진 거 그것도 저를 향해서 집어 던졌으면 맞춰야 될 텐데 스트라이크도 못 던지고 볼밖에 던지지 못하는 이런 개별적으로 만나면 아주 나약하고 허무한 인간들이 좌익들입니다. 그러니까 뭉치는 거죠. 원래 약한 사람들이 뭉칩니다. 우파 운동하는 분들이 우리는 잘 단결이 안 된다고 반탄을 많이 합니다. 그게 참 우파 운동의 약점입니다만은 그 이유는 우파 운동 하신 분들은 다 정직하게 살고 당당하게 살니까 강하니까 혼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배신당한 지난 1년을 하다가 보니까 다시 뭉쳐야 되겠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 좌익들의 저항이 지금 집단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가 작년 4월 29일 PD수첩에서 광우병 선동을 한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정권을 놓친 이 좌파들이 구석구석에 진지에 숨어가지고 계속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게릴라전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MBC는 MBC 여의도에서 저 민보상위원회라는 이 조직은 재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전역 여사를 테러를 하고 하는 이런 짓을 계속 여러 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창피를 봐서는 안 되겠다.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시 정의의 물리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오늘 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단체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 단체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집회를 할 때마다 이런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경호를 요청하십시오. 그래 해야 활동을 해야 그 조직은 유지가 되고 또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애국 기동대의 발족이야말로 아까 민병동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거꾸로 시계가 45년 상태로 돌아간 것을 아주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지금 애국기동대가 하려는 것은 무슨 테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돈 뜯겠다는 것도 아니고 친북 좌익들로부터 좌익의 폭력으로부터 건전한 시민들 특히 애국운동하는 분들을 지켜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국운동하는 분이 돈을 써가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정부는 고맙다는 말이 없다. 이게 또한 2009년 대한민국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지만은 친북 좌익들은 어떻겠습니까? 막막하죠. 좌익들은 막막합니다. 우리는 답답하지만은 왜 막막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나온 김정일 사진, 늙은 노인 같은 그 어디 환자복을 입는 것 같은 그 김정일 사진 보셨죠? 그게 바로 좌익들의 모습입니다. 좌익들이 시계로 감싸 있는 자가 저런 몰골로 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뭘 겁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답답하긴 하죠. 답답하긴 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김정일 사진 안 썼어요. 그게 바로 기억 장치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눈만 가리면 하늘이 가려집니까? 절대.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애국운동은 이제는 자신을 갖고, 그러나 자신을 갖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은 어떤 구조의 사회냐 하면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인데 1층은 누가 사느냐? 386 세대가 1층을 살고 있어요. 1층에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2층에는 주인이 사는데 50대 이상이에요. 1층 사람들은 좌익, 좌경, 2층 사람들은 우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절 현상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에 비교하면은 법원에 부장 판사들까지는 조금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밑으로 가면은 무선 시국 사건일 경우에 이념 문제의 사건일 경우에 무슨 재판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징역 10년을 부여해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합니다. 자, 믿을 수 없습니다. 신문사는 어떠냐? 편집국장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부장 이하로 내려오면은 386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곤란합니다. 교회 정 목사는 괜찮은데 부목사부터는 조금 이상해요. 저 불교계도 비슷해요. 이게 2층 현상입니다. 좌우의 2층 현상. 따라서 이것은 어떤 문제냐? 세대적 문제입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문화적 문제예요. 한국은 세대적으로,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1, 2층으로 좌우가 동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조금 있으면은 이 반지하층에 입주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20살이 넘어가지고 유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386 정도로 저렇게 악성 좌경은 아니에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지하층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3층에서 보수 세력은 점점 고립되고